자, 이번 시간은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그리고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그리고 재고자산의 타기정 대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라는 것은 장부상 수량보다 실제 수량이 적은 거예요. 자, 수량 기록 관리를 해봤더니 재고자산의 실제 수량이 적다는 거예요. 장부 수량보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자, 재고자산의 장부상의 수량이 예를 들어서 100개인데, 그러면 실제 창고에 가서 수량을 파악해 보면 당연히 100개여야 되는데 90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자, 이렇게 90개밖에 실제 수량이 없다. 그러면은 몇 개가 지금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그죠? 10개가 지금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10개를 감모수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모수량. 없어진 수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모수량에다가 한 개당 단위당 취득 원가를 곱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가 없어졌는데 이게 한 개당 1,000원짜리예요. 한 개에 1,000원에 구입을 해왔던 물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00원만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 10,000원만큼은 손실이 난 거잖아요. 이 10,000원을 감모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모손실. 분실로 인해서, 도난이나 분실로 인해서 손실 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감모 손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성격에 따라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는 수량이다. 이게 재고재산을 기록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이게 수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무를 하다 보면. 그래서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정상적 감모 손실로 구분을 해서, 정상적 감모 손실은 이게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실제로 팔려나간 건 아니지만 팔려나간 비용처럼 매출원가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게 지금 차이가 난다. 정상적이지 않은 감모 손실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이게 매출 원가로 보면 안 되겠고요. 영업활동 이외의 손실로 보겠다. 그래서 이거는 영업 외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데 이때 이 비용 계정 과목 이름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가도 충분하니까 요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모 손실 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어요. 자, 이 평가 손실은 뭐냐 하면 재고자산의 수량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상품을 10,000원에 지금 취득을 했는데, 10,000원에 취득을 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기말에 이 상품의 시가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니까 이 상품이 지금 7,000원밖에 안 해요, 가격이. 그러면 지금 얼마가 손실 난 거예요? 3,000원이 지금 손실 났잖아요. 이러한 손실을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평가 손실은 이렇게 기말에 이 재고자산의 시가를 추정해서 취득 원가보다 시가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손실을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가 하락하는 거는 기업에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시장 상황에 의해서 이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평가 손실은 정상적이다, 정상적이지 않다, 이걸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그냥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의 개념 차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를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요 타계정 대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타계정 대체,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타계정 대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상품을 취득해서 갖고 있는 이유가 뭐죠?
판매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건데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계정의 대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하려고 구입한 상품을 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갖다가 사용을 했다든지 또는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든지 또는 어, 기부를 했다든지 등등등 이렇게 판매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이 상품 재고 자산을 사용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타계정 대체다. 이렇게 다른 계정으로 대체가 됐다. 정상적인 매출원가로 처리가 된 게 아니라 다른 계정으로 대체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1월 16일 날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1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 자, 회계상 거래니까 분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1월 19일 날 이 상품을 1월 16일 날 구입한 이유는 판매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건데 이 10만 원 구입한 것 중에 2만 원어치를 직원 복지 목적으로 갖다 썼대요. 그러면 차변했던 상품을 갖다가 사용한 거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팔려나간 상품 매출 원가가 아니라 직원 복지후생 목적으로 쓴 비용이니까 직원 복지와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복리후생비라고 해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타계정 대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상품 계정에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론 공부한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분계를 조회해서 입력을 할 건데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이때 요 상품 계정 과목에다가 타계정 대체라는 적용 코드를 걸게끔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기능상. 그래서 요거 제가 여기다 타계정 대체라고 표현을 한 게 나중에 프로그램 가서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럴 수도 있죠. 자, 10만 원 구입한 것 중에 1월 21일 날 구입한 10만 원 중에 또 일부 만 원어치를 만 원의 상품을 꺼내다가 거래처의 접대 목적으로 사용했대요. 그럼 상품을 갖다가 쓴 거니까 차변했던 상품 자산이 대변으로 만 원어치 감소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런 접대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는 접대비라고 했는데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용어로 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냥 접대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거는 이렇게 거래처에 접대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타계정 대체니까 타계정 대체라고 이렇게 또 적요를 또 나중에 입력을 할 때 프로그램 할 때 입력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판매된 게 아니라 이런 복리후생 목적이나 접대 목적이나 또는 뭐 기부 목적이나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 재고 자산이 다른 계정에 대체됐을 때 이거를 타계정 대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계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은 감모 손실, 평가 손실, 또 타계정 대체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요 타계정 대체와 손익계산서 구조 관련해서 종합적인 어떤 케이스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종합 케이스다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자, 손익계산서 구조를 한번 보시라는 건데요. 자, 12월 10일 날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자,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되죠?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을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자, 12월 11일 날 구입한 상품 중에 10만 원 중에 만 원을 접대 목적으로 갖다 썼대요. 그러면 12월 11일 날 차변했던 상품 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했겠죠. 자, 이렇게 거래처에 접대한 비용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참고로 이거를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 보니까 요 구입한 상품 중에 7만 원어치를 갖다가 판매하고요. 12만 원의 현금을 받았대요. 자, 이렇게 상품을 판매했을 때
자, 현금 12만 원 자산이 증가했고요. 이 판매에서 받은 대가만큼은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얻은 수익이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입니다. 상품 매출이라는 것은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12월 31일 날 보면은, 자, 이렇게 물건을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분개는 하지 않고요. 상품 매출원가에 대한 분개는 언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결산할 때 하기로 했었죠. 자, 결산할 때 보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 금액이 2만 원이었대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품을 10만 원에 구입을 했다가 만 원은 기업 업무 추진 비용으로 갖다 썼고 그럼 9만 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 7만 원이 남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 중에 2만 원이 남았다라는 건 뭐예요? 뭐예요? 9만 원이 있었는데 2만 원이 남았다? 그렇죠. 7만 원이 팔려 나갔다라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 12월 말의 시점에서 대변의 상품 자산이 감소했고 차변에 이걸 뭐라고 한다? 상품 매출 원가라고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상에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다시 한번 지우고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모습은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여러분 우리 손익계산서 보고식으로 우리 구조 봤었죠? 보고식 구조. 자, 첫 번째 상품 매출 수익을 먼저 기재해 주시고요. 그쵸? 이 상품 매출 수익에 관련된 비용이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이죠. 자,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은 7만 원으로 분기가 됐죠. 그죠?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 7만 원이 나온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럼 우리가 티계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상품의 티계정은 우리 기초 상품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을 더하고 기말 상품을 빼면 나머지가 매출 원가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이전 강의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기초 상품은 지금 없고요. 상품을 구입한 건 10만 원이니까 상품 매입한 금액은 10만 원이 여기 오겠죠. 차변에. 그렇죠? 자, 그리고 상품이 대변으로 만 원만큼 없어졌죠. 이걸 우리가 타계정 대체라고 했었죠. 자, 그럼 만 원만큼 없어졌으면 9만 원이 남아 있는데 기말에 보니까 상품 남은 게 2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요 물음표 매출원가 구할 수 있잖아요. 양쪽이 똑같으니까.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에서 3만 원을 제외하면 그렇죠. 7만 원이 이렇게 매출원가로 분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품의 티계정의 구조에 이 매출원가 산출 근거를 여기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기초상품 재고액은 없었죠? 단기상품 매입액은 10만 원이 있죠? 타계정으로 대체돼서 없어진 게 만 원이 있으니까 9만 원 남았는데 기말에 남은 상품 재고가 2만 원이죠?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그렇죠. 7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 상품 매출원가의 산출 근거를 여기다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만 원짜리를 12만 원에 팔았으니까 매출 총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5만 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건 접대비인데 이건 판매나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 기업 업무 추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거래밖에 없다고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만 원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만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로 집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물건 팔아서 5만 원의 이익이 났고 판매비와 관리비 만 원 지출한 거 빼게 되면 영업해가지고 장사해서 벌어들인 이익은 4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없다고 치면 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를 내기 전 이익도 4만 원이죠.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 없으니까. 자, 법인세 비용도 없대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도 얼마가 돼요? 그렇죠. 단기 순이익도 4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법인세 비용이 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3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타겟형 대체라는 개념이 이 상품 매출원가로 팔려나간 게 아니니까 상품 매출원가가 아니라, 그렇죠?
타계정에 대체됐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만 원은 차감이 된 겁니다. 여기 부호를 안 썼지만. 그래서 10만 원에서 만 원이 상품 매입액에서 차감이 되면서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기업 업무 추진 비용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상품 매출원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계정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타기정 대체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할 때 이렇게 타기정 대체에 반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붕괴를 할 때 이렇게 적용 코드 같은 것들을 걸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은 타기정 대체의 개념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 재고자산의 타기정 대체와 특히나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